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4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김원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요즘 그 한국에서는 뭐 종북 토크쇼라는 이 선정적인 음, 제목으로 온갖 종편에서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살고 계신 신은미 교수님, 이제 네, 방북기 관련해서 종편들이 연일 뭐 그래서 소설 그리고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데 또 마침 또 김원희 선생님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바라본 이 한국의 이 종북몰이 사태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예, 종편들이 이 통일운동 진영의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종북몰이를 하는데 정작 자신들 정부 당국자 지금 뭐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있는 예, 박근혜 씨를 비롯해서 이 음, 조중동에서 어떤 그동안 그 방북 행보를 보였는지에 음,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예,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예, 그 진짜 종북이 뭐냐, 네. 종편이 주장하는 종북이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종북이 뭐냐,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요즘에 신인미 황선 토크 콘서트입니다. 토크 문화 콘서트로 해서 이제 전국 이제 순회하는 행사인데, 이거를 가지고, 전국 토크 콘서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빌미를 삼고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녀사냥하고 있죠. 그리고 온갖 뭐, 이 소설들을 쓰고 있는데, 자, 정작 우리 박근혜 씨의 2002년 5월 평양 방문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확보하신 그 자료를 또 얘기를 하신다는데 그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가 그냥 미국에서 보는 소감을 말씀드리면, 뭐 충격 이런 것보다도 좀 어이가 없다 해야 되나. 그리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조국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여유가 없나?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 일부 그 뭐 조중동 어떤 뭐 네, 공안 세력, 저는 공안 세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건 뭐 제가 방송에서 말을 합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공안 세력들이에요. 가장 핵심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진영 쪽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여러 가지 과거부터 하는 이유가 어떤 사상 문제를 떠나서 과거 독재자들이 분명하게 국가 보안이 아니라 정권 보안을 한 거죠. 제가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여유가 없나?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표현의 자유인데 떤 표현의 자유를 하든 간에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종북이다. 근데 저는 그게 아마 공안 세력이든 조중동이든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엄청나게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주체 사상이다. 어떤 뭐 북한의 3대 세습이든 어쨌든 철두철미한 노동당의 어떤 규약, 주체 사상, 북한의 이념을 과연 신현미 씨는 뭐 당연히 제가 방북해서 다 읽었지만 그런 거고 황선이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떤 진보진영이고 민주진영이지만 황선이 자체가 어떤 노동당 규약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체제를 신봉해서 뭐 간첩도 아니니까 하는가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여러 가지 발언을 하게 나눠야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어떤 평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종북이다 이래 몰아가는 건 오히려 가장 제가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린 오히려 이런 신은미 씨 같은 우리 재미 동포들이 남한 정권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 같고 네, 네. 방북기라든지 신은미 선생님이 과거의 강연들을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이 오히려 별로 그렇게 뭐 반정부 투쟁이라든지 현 정권이든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런 걸 당하고 나서 과연 저분이 지금 현 정권 또는 사우스 코리아 남한을 어떻게 볼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조국이 나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올 이유도 없다 이렇게 굉장히 섭하게 얘기하실 정도로 왜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한국의 현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하는지 그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주권 방송할 때 처음으로 이제 뭐 예전에 한번 언론에 소개한 적은 있죠. 자 그렇다면은 현 한국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북에 갔습니다. 북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관광지든 명성지든 뭐 또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는데 갔다 와서 방북기를 썼어요. 방북기를 써서 자기가 이래 이래 했댔는데 뭘 하나 쏙 뺐습니다. 방북기에. 뭘 뺐느냐? 네. 주체사상탑을 창간을 했어요. 예. 우선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축구원 방송을 통해서 그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비가 왔어도 아직 잘 몰리. 아유, 인신 3살입니다. 어머, 전혀 생각이 안 되는데. 오늘 아침입니다. 많이 크시나 봐요. 네, 아침. 기다리던 단비가 오는 가운데 평양의 풍경을 살보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그 전체의 이제 북에서 공개한 전체 동영상 한 1시간 30분짜리 두 개의 일부 부분을 봤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나름대로 특종을 한 이유는 저거를 보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체사상탑을 갔구나. 참관했구나. 그리고 방명록에 비가 오는 날 뭐 이렇게 전경을 보고 이제 돌아간다고 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아주 정답게 하고 그게 주체사상탑의 그게 응접실입니다. 예, 거기서. 네. 근데 저걸 왜 방북기에 쏙 뺐죠? 예, 왜냐하면, 네. 종북으로 몰릴까봐 뺐는지. 근데 이거를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르는 식으로 이거를 쏙 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바로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오늘 이제 종북이 누구냐면 바로 그게, 그거 뺄 이유도 없고,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은미 선생이 이제, 방북기를 보면은 그냥 주부 입장에서 쓴 거예요. 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가 보고 온 것을 한국에서 문제가 될까봐 어떤 이걸 슬쩍 빼는 게 아니라 문제인지 보는 거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 예, 다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더 정치적이네요. 박근혜 씨 행보가.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이고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신은미 선생님 방북을 보면서 참, 재밌다기보다도 참 북한의 그 요소를 다 알고 있다는데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을 줘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상을 줬어요. 그래서 우수도서를 선정했고, 그건 우수도서입니다. 왜 우수도서냐? 그 서양인가요? 소양딸이 제가 이러는데, 그 집에 가고, 그 사진 찍은 거 보십시오. 그 아파트가 고급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서민들이 사는데 전부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를 그 미국에 있는 굉장히 중산층의 재미동포가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도 여기에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수양딸도 삼고, 또 요번에, 애기 낳을 때 또 갈래다가 뭐, 지금 못 가고 있는 모양이 이렇게 아주 인간사적인 그런 거예요. 신은미라는 분이 쓴 거는, 그거는 그냥 북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들, 이렇게 살고 있다.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면 자기 운전기사가 어쨌다, 자기 여행 가이드가 어쨌다. 그 또 굉장히 또 최근에 유해에 와서는 뭐라고 강의했냐면 제가 또 감명받은 거는 북한이 자기는 돈으로 다 보였대요. 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무슨 얘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막 몰려오는데 왜 우리 남한이 이렇게 자본 경제 기술이 많은데 지금 얼마나 실업자 문제, 우리 건설 장비들이 얼마나 많이 놀고 있느냐. 이게 빨리 북으로 가야 된다. 북에 엄청나게 자본이 많고 북에 지금 개성공단 하듯이 그 아주 대단한 박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순수한 거예요. 그게 종북입니까? 뭐 김정은 체제 찬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정치적인 내용은 그 방북기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죠. 저기 박물관이든 어떤 기념관에 봐서 과거의 어떤 그 미군의 학살행위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기의 느끼는 거예요. 예. 그건 누구나 다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왜냐하면 잘 몰랐으니까 이제 북에 가서 북의 실상을 또 보면서 여러 가지들 있지만은 그런 거를 자기가 그 본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종북이고 자기가 주체사상 닦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코스일 뿐이고 근데 그걸 슬쩍 빼면 종북이 아니고 국민들이 묻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박근혜 씨가 왜 방북기에서 뺐을까요? 과거에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북에 가서는 말이 달라져요. 완전히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만큼 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돌아볼 때 다 돌아보고 그래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슬쩍 빼는 거죠. 그래서 쉬운 말로 딱 이 종북 논쟁이 그야말로 내가 하면 그냥 로맨스고 너는 안 돼. 남이 하면 불륜이고 종북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 사태는 과연 이렇게 자꾸 하면은 누가 어떤 재미동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통일 문제, 통일이 대박이든 아니든 걸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건지, 예. 음. 아주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문제 가지고 뭐 공방이 됐고 실제 공개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장을 했죠. 진보진영이나 기억진에서 2002년도에 평양 방문했던 박근혜 씨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대화록도 공개해라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뭐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뭐 이 수구 세력들, 공안 세력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딱 보면 이게 북에 대해서 아예 보지 못하게 해놓고 저건 나쁜 것이니까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가 이런 거를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사건, 뭐 이슈의 가장 핵심은 그 이중적인 것도 하나 교화라는 작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바른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 못 산다. 북이 참 불쌍하다가 아니었으면 우두도수로 선정할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북한 바로 알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북에 대해서 이제 자꾸 북에 이제 실상을 이제 하니까, 또 우리 그 황선 대표과의 같이 콘서트 한다니까 갑자기 또 잣대를 바꿔가지고, 이거 종북 아니냐, 뭐 북한 찬양 아니냐 하니까, 나는 그 통일보다 참 우습다고 생각하는데, 뭐, 상도 내려고, 이렇게 네. 했더니, 완전 그 이중적인 작대죠. 예.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국내에서는 종편이 이 모든 정책을 지휘하는 지휘처구나. 종편이 딱 보도를 하면 그 밑에 정부기관들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공안기관도 같이 이제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종편이 진짜 직접 정치를 하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또 평가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대동강 물이 맑고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이런 발언이 북을 찬양한 발언이라고 하는데 요 대동강 맥주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요즘에 또 채널A가 뭐 TV조선하고 또 쌍으로 열심히 또 전국 노름을 하고 있는데 대동강 맥주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무슨 실험을 해서 기사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런 걸 왜 밝히느냐 하면, 얼마나 조금 전에 말한 이중적인 작대를 가지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그러나 가치도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니까, 신문이라고, 뭐, 찌라시라고도 하죠. 어쨌든 조선일보는 그렇다 치고, 요즘은 또 보니까, 동아일보, 특히 채널A가 아주 뭐, 대동강물이 깨끗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 또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니까, 일부 탈북한 분들, 한국에 있던 분들이 거기 얼마나 오염 정화 정수가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런지 아냐. 그러고 어떻게 북을 찬양하는 거지. 어떻게 북한 맥주가 맛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2012년 12월에 놀랍게도 동아일보입니다. 아마 토요타니까 스페셜로 왜 그런 걸 다뤘냐면 이코노미스트인가요? 그 전에 아마 왜 한국 남한 사람들은 이 좋은 맛있는 맥주를 모르고 자기네들 맥주를 먹느냐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를 보고 2012년 12월에 동아일보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맥주 전문가들, 그 다음에 현대아산재단을 통해서 도댕광 맥주를 이제 구입해가지고 개성공단에 우리 현대아산이 있으니까 네네. 직접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한 결과 최고의 맥주라고 동아일보가 인정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해외 언론에서 대동강 맥주가 최고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또 종북이라고 공안이 저를 또 잡아넣을지 모르겠는데 뭐 월스트리트 저널, NPR 여러 보도에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언론들이 이미 여러 번 쏘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동강 맥주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최고라는 건 동아일보가 증명을 했어요.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네. 한국 맥주 만드는 사람들이 좀 골이 아프게 됐다. 그 기사 보시면 아주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그걸 보면 동아일보가 왜 대동강 맥주, 북한 맥주 아닙니까? 그거를 자체 실험을 거쳐서 메인 기사로 세계 최고 맥주를 했다는 건 지금 공안당국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죠. 네. 동아일보 아니면 진심이 동아일보 당시 해당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지금 조사한다. 이거는 명백한 종북이죠. 왜냐하면 신은미 씨는 아마 방북기에 맛이 있다, 뭐 최고로 좋다 이런 건 개인이고 동아일보는 언론이라서 자기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북한 맥주가 세계 최고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공안이 종북 이상이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기사를 보니까 더 맥주를 먹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동아일보랑 비슷하게 저희 회사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대동강 맥주를 시음하는 그런 행사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다음 주 정도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시험을 하는 방송을 내보내면 그 공안당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다 아시는 분은 동아 채널 A가 동아일보 계열입니다. 동아일보 네, 거고. 예, 그렇죠. 거기에 출연진들이나 뭐 탈북하는 사람들을 해서, 아니, 어떻게 그 대동강 맥주를, 북한 맥주를 맛있게 할 수 있냐, 막, 그거 종북이라는데, 바로 출연한 그 회사,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대동강 맥주가 최고라고 인정을 한 그 회사입니다. 네. 예, 공안당국은 신은미 씨 수사할 게 아니라 동아일보를 수사해요. 근데 이게 이미 이제 동아일보가 또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98년도에 방북을 해서 그 보천보 전투, 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보천보 전투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를 금으로 만든 금판으로 만들어서 북에 이제 선물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맥주 종목을 가지고 한 게 과연 종북이냐고. 예, 그게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법적으로 맥주를 자기네들이 분석해서 그건 좀 요즘 이상하죠. 근데 공안들은 이제 앞뒤가 안 맞겠죠.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998년이죠. 1998년에 일부는 금동판이라는데 북한에서 주장하는 1.2kg이 들어가는 금판입니다. 그 당시 언론사 사장단이 갔을 때 평양에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1937년 보천보 동아일보 기사에 금판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전시가 돼가지고 모든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동아일보를 왜 제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되냐면, 과거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보천보 전투부터 김일성 주석이 이제 그때 항일운동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뭐 가짜 김일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보수 언론들이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보수 언론이 가장 핵심인 동아일보가 그 담당인 북한에 가서 우리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예. 즉, 김일성 주석을, 우리 한일 투쟁사를 과거로 보면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게 바로 동아일보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이게 검통 동판을 보시면은, 그걸 왜 금으로 해서, 그걸 또 왜 금으로 해서 갖다 바칩니까?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송기정, 일장기 말살 사건하고 막 비슷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들은 강하면은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습니다. 동아일보의 핵심 세력은 북한의 가장 친북과 종북 세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황당하죠, 이 얘기 들으면. 그러면 신은미 선생님 들으면 얼마나 더 황당하겠어요. 그 언론 매체가, 예, 미국에 사는 주부가 대동강 물이 맑다. 그 다음에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일에 돌아보니까 사는 세상이다.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근데 그걸 종북이라고 합니다. 누가 더 과연 종북일지. 저는 공안기관에서 수사를 해줄 것을 원하지는 않고요. 그런 것처럼 이 수사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종북놀이에 대해서 그렇게 노름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안 당국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예. 그런 언론 매체들이 자기네들이 대동강 맥주 최고라고 심사위원들 내려가지고 해놓고 또 자기네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기사를 썼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그 언론 매체에서 어떻게 북에 대해서 실상을 알리고 갖다 놓고 방북기를 쓰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간다는 건 이중적 작대 이상이죠.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이렇게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논란 와중에 그 탈북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신은미 황선 씨에 대해서 끝장 토론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 제가 딱 이순실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채널A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 또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낯이 익던데 이분들이 하여튼 끝장 토론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고 웃었는데요. 뭐, 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뭐냐면, 그 문제의 호도죠. 맞짱 토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은미 선생이나 황선이가 내가 북을 보고 온 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맞짱 토론을 합니까?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맞짱 토론할 사람은 누구냐면은 출연한 사람들이 신은미 씨가 왜곡을 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신은미, 황선이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종북이다. 이건 주체사상 찬양이다. 음, 이건 북한의 뿌락지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들하고 맞짱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그 탈북 여분들, 이거 완전히 극보수 세대 앞잡이고, 북한 애들 완전 여기면, 이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면 저하고 맞짱 토론해야죠. 네, 근데 신은미나 씨나 황선희 이사가 뭐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일부 종편 세력에서 일부 패널들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신은미, 황선희 이렇게 했다. 또 명칭도 예를 들어 종북 토크쇼 딱 정하고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신은미, 황선 선생이 만짝 토론할 사람은 바로 그 기획한 사람, 프로듀서나 음, 우리가 왜 종북 토크쇼냐. 거기에 대해서 맞짱 토론을 해야죠. 네. 아,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대동강물이 맑다, 안 맑다 기준이 뭡니까? 그거는 지금 가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사 기준도 정해야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방송에 가장 중요한 대동강 맥주의 얘기를 들었냐면, 음, 채널A가 바로 대동강 맥주가 최고라 해놓고, 음, 예. 어떤 사람이 대동강 맥주 최고라 하니까, 아, 너 종북이다. 이 말이 얼마나 논리 모순이야, 이거죠. 네네. 예. 이순실 씨 그 이만가 프로 저도 가끔 보는데요.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순실 이 사람은 탈북이고 북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고, 이렇다. 그 사람하고 이순실 씨는 맞짱 토론을 해야죠. 네. 음, 신은미 황선 씨하고 맞짱 토론할 필요 없죠. 왜냐면 보는 차이가 다른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4천만 명입니다. 북을 어떻게 보느냐? 북에 일반적으로 병원 시설이 어떠느냐? 얼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느냐? 이런 거는 전체적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맞짱 토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 지역에 살다 온 사람이, 야, 나는 한경북도 어디서 살고 왔는데, 난 그런 혜택 못 받았어. 너 왜 거짓말해? 너 평양에 좋은 것만 가잖아. 그리고 너는 다 짜여진들, 연극, 뭐, 보니까 학생들이 너 같은 미국인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준비시켜. 그럼 너는 항상 보여준 것만 보여준 거야. 오마이뉴스 댓글도 그런 게 많이 달리던데, 그럼 얼마나 더 좋습니까? 신은미 선생이 계속 그렇게 본 것만 보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면 결국 뽀록 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게 자유국가예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신은미 황선이 걸고 넘어집니까? 맞짱 토론하자고? 자, 이제 답이 나오죠, 서서히. 예. 맞짱 토론할 거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이순실이라는 사람이 북에서 그래 못 살았는데, 채널 출연료 많이 받겠죠? 이 방송에 나가지만. 거기서 아주 떴죠? 시쳇말로. 돈 많이 버시겠죠? 대한민국 좋죠? 예. 대한민국 좋은 사람이 왜 맞짱 토론, 북한을 왜 맞짱 토론합니까? 그 사람하고. 대한민국이 좋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 나와서 이제 종북몰이니까 신은미, 황선이로 맞짱 토론하자. 그러시면 안 되죠. 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그마저도 용납이 되지만은요, 맞짱 토론할 이유도 없고,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남북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여유가 없나. 아직도 집권 세력이 다시 제가 이제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일부 얼마 가지 않은 그 집권 공안 세력들 뭐 그렇게 여유가 없나요? 무슨 여유가 없어? 뭐가 또 불안해가지고 제가 종북이고 아무 내용도 없던데 또 종북몰이 해가지고 국민을 또 어떻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가. 뭐, 저는 그거라고 봤어요. 정부 당국이, 북에 대한 정보 독점 정책을 폐기를 해야 되고, 북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 환경, 문화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이런 종북 논란, 비이성적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종편이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뭐 탈북자 분들께서 이제 뭐 출연하시고 이런 분들,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부 정책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탈북자분들이 얼마나 이 브로커들한테 돈 뜯기고 오는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습니까? 그리고 생활도 굉장히 생활적으로 차별을 받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고 채널A가 작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뭐 북한 인권운동 하시던 단체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 작년에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100명의 탈북자분들이 그런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채널A가.
네. 정보에 대한 독점 정책을 폐기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탈북자들의 어떤 그 정착 정책이 실패하고 있어요. 예. 음, 그 굉장히 감사 안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 안아가지고 해야 되고, 아마 전현미 선생님도 뭐 강연에서 했지만, 얘기는 많은 분들이 메일이 와서 정말 북으로, 그런 거를 보니까 정말 북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북한식으로 말하면 3살 때, 4살 때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웁니다. 학교 가면. 그래서 15살, 20살까지 와서 탈북을 한 사람이에요. 뭐 가난이에 또 뭐 어쨌든 예를 들면. 음, 그러면 그렇게 사상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 우리 신은미 선생의 어떤 탈북기에 무슨 사상이 어떤 사상이 있어갖고 다시 돌아가.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리운 거예요. 그만큼 인간 사는 세상을 적은 거예요. 북한의 어떤 생활상을. 네, 생활상을 적고 또 남한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에 와보니까 적응이 안 되고 우리나라 탈북자 정책이 지금 실패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오히려 우리가 큰 문제면 잘 지적하셨어요. 우리 권 대표님. 이게 핵심이죠. 계속 이러한 상황으로 나가고 일부 저렇게 방북기를 쓰는 분들을 공안이 종북이다 이러면 결국 누가 무너집니까? 누가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 무너지고 남한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래 여유가 없고 또 이렇게 여유가 없게 만드는 그 광안 세력들이 대우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경험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조선일보가 지금 정부 얘기하기 전에 또 북에 대해서 북의 뭐 실상 얘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북과 관련한 조작, 왜곡 기사를 반성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왜 드리냐면 통일운동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좀 했는데 거기에 탈북자분이 오셨어요. 네.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탈북을 했는데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다시 이제 북에 들어간 거죠. 조선일보가 이 사람이 처형당했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왔네요. 탈북을 했네. 그러니까 이런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오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반성하고 무슨 뭐 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말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비일비재하게 한 행동 아마 수만 가지 될 겁니다. 모든 기사마다 그냥 올리는 거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네. 그래서 조선일보에 경고를 하고 듣지만 그래서 그 신문이 바로 일제 시대 때는 일제 앞잡이 신문이 되는 거고 독재 정권에서는 독재 앞잡이였던 신문이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찌라시라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지만 특히 북한 문제, 북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는데 조선일보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왜곡들,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정치에 관련된 거, 중국 뭐 소식통 인용하면서 엄청난 오보는 고사하고 오보는 그나마 괜찮은 거죠. 조작인가 어떤 만들어내는 기사들. 뭐 그거 뭐 손으로 꼽아도 저는 요즘 조선일보 비판도 안 합니다. 왜 지쳐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오늘 특별히 주권방송 통해서 아주 동아일보만 한 3개를 지금 집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TV조선 얘기를 드린 이유는 TV조선이 저희 주권방송 종북방송이라고 대놓고 네.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저희도 민형사상 소송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말도 안 되는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도 아니고 뭐 마녀사냥이 판치는 이런 한국 사회를 딱 보시면서 미국에 계신 동포분들, 또 미국에서 이제 언론 활동하시는 분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또 이 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마무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이유가 없나? 예, 남북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과연 전쟁으로 통일할 건지 제가 잘 아시는 존경하는 분이 또 이런 거를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전쟁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한 방만 고리 원자력이 어디 떨어지면은 핵폭탄 10만 개의 위력에서 남북한이 전멸한다는 거죠. 남북한만 전멸하겠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북핵이라는 것도 북핵이 전쟁 억지력도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는 핵발전소도 많은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전쟁이 나면 전멸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으로 통일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합니까? 남북이 협력을 해야죠. 결국 손을 잡아야 되고 어느 시기에 가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려면 어떻게 여유를 가져야 되고 포용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얘기할 거 다 하라.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어떤 사람이 와서 설사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건 대한민국을 없애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율 정화되게. 그러면 이쪽이 더 힘이 커지게 해야 되는데 점점 힘이 작아지는 겁니다. 점점.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답답한 거, 참 남부끄러운 거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통일 세력들이 아닌가. 통일을 원하기는 원하고 있는가. 어제 연합뉴스 입니까 보니까 아직 국민 중에 6명, 7명이 통일은 다 원한다 하는데 환상적인 통일이 아니라 정말 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한 거 하나. 두 번째, 남북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이기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짓은 당장 집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크게 표현을 하고 크게 보여줘야 되는데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좁은 짓이고 결국 자기가 망할 짓이고 남북 대결에서도 남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도 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토크 콘서트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구 콘서트는 생중계를 인터넷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생중계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0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